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인드입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세대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20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젊은 친구들이 기분 나쁘겠죠. 뭐냐 하면 나라에서 뭔가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와가지고 극복하기 힘들면 이걸 나라에서 도와주겠지. 우리한테 뭐 돈이라도 얹어주겠지. 해주겠지 마인드 있죠. 여러분, 살면서 제일 마음먹으면 안 되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준 것도 없는데 바라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든 간에 연애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없으면서 이 사람이 생일 때 뭐 해주겠지. 챙겨주겠지. 서프라이즈 해주겠지. 제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아니, 내가 나라에 딱히 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열심히 살지도 않았으면 자기가 위기를 자초해놓고 구렁텅이에서 못 태어나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잡아주겠지, 땡겨주겠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내 힘으로 극복할 거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자기가 이제 인생 자빠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 미래의 어떤 인재 같은 사람들, 인재가 되어본 적도 없는, 인재 노릇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냥 나이만 젊은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같은 또 나라의 어떤 젊은 일꾼들을 대한민국에서 또 묵과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나라에서 꿈나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받아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꿈 깨세요. 꿈 깨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무 노력도 안 해서 한 사람한테 뭘 그렇게 챙겨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뭐가 됩니까? 세금 내고 악착같이 버티고 하는 사람 뭐가 돼요? 안 그래요? 특히 대한민국이 여기는 유럽이 아니에요. 여기 스위스, 스웨덴이 아니야. 덴마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젊은 사람들 노동력을 가지고 쥐어짜내서 지금 이 위치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자기가 벌려놓고 수습도 안 되면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나에서 도와달라. 도와주면 그 도와준 만큼의 값을 할 것인가? 안 할 거잖아. 애초에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피똥 싸게 열심히 해가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대한민국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땅덩어리 작죠. 그리고 바로 위에 접견 지역이 있고, 오른쪽은 일본, 왼쪽은 중국이 있잖아. 위에는 북한이 있고, 사방에다 견제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 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위치까지 갑니까? 아니잖아. 다들 정말 머리 쥐어짜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위치까지 간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절대 해결 안 해줍니다. 본인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각자 해결해야지. 왜냐? 지금 각자 동생 살지 않습니까?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 불편함보다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더 힘들어할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SNS가 좀 많이 번여놓은 것 같아. 물론 그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좀 번여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영상이 인기가 없습니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영상들은 유튜브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현실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여자분들은 상당히 안 좋아하고. 왜냐, 그런 SNS상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이제 그 감성이 뿜뿜 넘치고 뭔가 어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메시지에다가 이성적인 얘기들만 하잖아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SNS 때문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SNS에 나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꼴랑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인생이 어떤지 속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옛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 속을 모른다. 바로 옆에 있어도 오랫동안 만나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인데 꼴랑 사진 몇 장 인스타에 사진 몇 장 가지고 그 사람 인생 판단하기 많이 됩니까? 그것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진위 여부 확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무시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약점 중에 하나가 이 털끝만큼이라도 남들에게 무시받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남들한테 내가 못 산다, 아니면 내가 뭐 이제 좀 허름하게 지낸다, 이 가난하다, 이런 것들을 좀 못 견디는 것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자도 있겠지만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외자 타는 사람이 있지만 뭐 뚜벅이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각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뭔가 없이 살고 뭔가 이제 안 누리고 살고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히 SNS상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좀 뭐냐 도대체 남자가. 차도 없이. 저러니까 애인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아무 피해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가만 안 놔두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남들이 하는 눈을 맞춰가 살잖아. 눈높이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나이 때 뭐 차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나이 때 어떤 아파트 들어가야 돼. 그 나이 때 결혼해야 되고. 사실 그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뭐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 우리나라가 보면 뭔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나이 때 뭐 해야 된다는 거 정답같이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치졸해 보여, 이게. 살아가는 게 다 다른 건데. 조금만 좀 뒷서거니 한다고. 조금만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가지고 있다고. 안 그래요? 무시받을 수 있어. 뭐 조롱당해도 괜찮아.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좀 그렇단 말이야.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돈이 없어도 다 하려고 그래. 좀 이기적인 마인드죠.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안 하는 것을 못 견뎌요. 내가 쥐뿔 없으면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걸 못 견딥니다. 네. 사실 다가온 미래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근데 유비무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벌이가 형편없어. 그러면 안 하면 돼. 내가 벌이가 뻔해요. 그럼 커피 안 마셔도 돼. 배달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남들은 뭐 치킨이 맛있다고 하지만 난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남들 뭐 치킨 시켜 먹을 때 나는 그냥 저 마트 가가지고 요즘에 치킨 잘 나오잖아. 순살 치킨 같은 거.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 돼. 꼭 남들이 뭐 이번에 비비큐 신메뉴 나왔다고 시켜 먹으면 배달비까지 하면 서울은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 지방도 배달비까지 하면 2만 5천 원이에요. 한 번 시켜 먹으면. 근데 지금 보면 쥐뿔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다 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문제다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거 못 한다는 거죠. 배달 음식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스타벅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살야겠다. 이건 거 안 하고 살아도 되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커피 전문점 안 가도 되고 비싼 차 안 몰아도 되고 여행 같은 거 안 가도 되고 배달 음식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가면 굉장히 뭔가 상대적 박탈감 못한다고 굉장히 치문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 언택트 사회 됐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2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냐 하면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같은 거 못 먹고 여행도 못 다니고 왜냐면 이제 항공편 다 막히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 가고 사람들과 얘기도 못 나누고 뭐 놀러 가지도 이런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힘든 거 못 느꼈거든요. 죄송한데 2년 동안. 왜냐하면 괜히 쓸데없이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저는 독고다이가 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울리고 하는 것들은 좀 힘들었죠. 앞으로 이제 살인살이 어려워지면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누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쉽게 포기가 되냐는 거죠. 이게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안 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관성과 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다. 수년 동안 매일 아침까지 스타벅스를 먹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안 먹는다. 수년 동안 BMW를 몰았는데 갑자기 BMW를 안 본다. 좀 안타깝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안 바뀝니다. 정말 죽을 만한 고비를 겪지 않는 이상은 새로 태어난 게 아닌 이상은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 이게. 특히 나이 먹으면 안 바뀌어요. 타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 그만큼 내가 삶의 어떤 패턴에 젖어 있다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고 벌이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럼 내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과연 이걸 포기할 거냐는 것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나빠져도 갈 사람은 갑니다. 할 사람은 하고, 카푸할 사람은 합니다. 네. 할 사람은 해요. 그런 분들은 뭐 더 안 좋아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된다. 사실 그 힘들다고 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약간 굶어 죽는다거나 돈이 없어가 힘들어진다거나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들고 싶어요. 난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뭐 부자가 되는 법, 뭐 자산 10억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차피 못할 거 아니까. 대다수는 못해. 좀 잔인한 말이지만 아무리 부자 관련 책을 읽어도 재테크 책을 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덩어리가 작잖아요. 가진 덩어리가 작으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진 덩어리가 작아도 이 작은 덩어리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작은 덩어리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이 자산, 능력치를 잘 유지하는 게 경제 위기가 와도 남들이 휩쓸려도 휩쓸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 위기 때문에 뭐 사는 게 힘들어진다거나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못 가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 소비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남들 쓰니까 다 쓰고 남들 먹으니까 다 먹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비 조절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허리띠 졸라매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